대제가 조금은 촉촉하게 젖어서 그럴까요? 오늘 어제는 투명하고 좀 개운한 느낌이었습니다. 대기가 참 맑고요. 요즘 오고 갈 때 자동차 창문을 열고 다닐 수 있는 날들이 꽃가루 때문에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좀 열고 와봤습니다.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들의 오늘 오전은 어떠셨나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시든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4월 25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빌 메들리 그리고 제니퍼 원스가 함께 불렀습니다. The Time of My Life 더티 댄싱 OST에서 들었어요. 이은주님이 더티 댄싱에 나왔던 노래죠. 고등학교 때 몰래 봤던 영화인데 추억 돋고 좋네요 말씀 주셨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지도 이 아침이 아니군요. 정오에 떠오르고 제니퍼 원스의 잠자리 안경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저는 학생 때 더티 댄싱이 굉장히 야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고르는데 이제 늘 눈길이 자꾸 가요. 그 이제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더티에 댄싱이 붙어 있으니까. 제 기억에 아마 그 더티 댄싱 제목도 빨간색으로 써 있었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끝내 못 빌려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19세 이후에 봤습니다. 너무 늦게 봤어요. 8259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웅디. 비오는 화요일 오늘도 웅디의 따뜻한 목소리로 기호강 시켜주실 거죠? 하셨고요. 아이고 2시간 동안 쭉 함께 해주세요. 1212 쓰시는 분이 웅디 오늘은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김라니입니다. 오늘도 웅디 목소리에 힘을 내보아요. 목소리 스윗하다고 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선영님, 대체 왜 세차를 하고 나면 비가 올까요? 차라리 엄청 많이 오면 좋겠네요. 시원하게 하셨어요. 저도 사실 토요일에 했는데 지금 이거는 그 황사가 섞인 비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말라도 깨끗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박지희님이 노트북 가방 좀 3시간째 고르고 계시다고. 미칠 것 같은데 귀여운 거랑 심플한 거랑 둘 중에 뭐 살까요 하셨어요. 튼튼한 거 사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노트북 가방은 무조건 튼튼한 걸로. 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좀 춥죠? 추워요. 저 오늘 트렌치 코트 입었는데 오면서 계속 어우 추워 이러면서 왔어요. 그냥 입고 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지난번 우리 생방 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 네, 그 말씀을 굳이 하시길래 요럴 때도 아주 다음 주에 한 번 입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엠폭스 확진자가 국내에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 안 그래도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긴 하셨었는데. 맞아요. 우리가 헤드라인 하나로 준비해서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예. 이달 들어서만 2주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25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해외여행의 이력이 없이 국내 감염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처럼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은 밀접 접촉에 대해서 최대한 피하는 우리 손 정말 열심히 씻고 불필요한 밀접 접촉을 피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관리청이 모르는 사람과의 성접촉을 삼가해달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사람과는 보통 그런 접촉을 안 하지 않나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 써놓은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다들 이걸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미 얘기했잖아요. 예방하십시오.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니 근데 이 중요한 거 빨리 읽고 넘어가야지. 4055 쓰시는 분께서 허지웅 씨의 최애 코너는 애지중지 뉴스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런 거 읽어주셔야 제가 또 힘내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죄송합니다. 질병관리청이 한 마리 꽂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소식 예. 우회전할제 일시정지 아시죠? 입니다. 아유 이거는 뭐.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굉장히 오랫동안 시범 기간을 그쵸. 지냈고요. 네, 3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단속 시작했을걸요? 맞아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지난 주말에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결같이 이거 규정을 제대로 몰랐어요 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싹 한번 해와봤고요. 예.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과 동시에 횡단보도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각지대에 보행자가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사고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잖아요. 특히나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은 편이잖아요. 시야가 주변에서 확보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 2월 10일에 서울 광진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예. 네, 이로 인한 유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2019년에는 139명, 2020년에는 131명, 2021년에는 136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유사 사고로 인해서 130여 명 정도는 우회전하는 차량에 치여서 목숨을 잃는다라는 거죠. 적지 않은 수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코 적지 않죠.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너튜브에도 관련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게 좀 이례적인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예고를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시범 기간을 또 했고 그쵸. 이제 단속을 그러니까 총 3번이 이게 그 구간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 아, 그쵸. 맞아요. 예, 이게 직관적이지 않고 그 명확하게 지침이 안 내려와요 지금. 아예 처음에 너무 헷갈리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라. 그게 이상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발표가 됐었으나 예. 추후에 조금 개정이 되면서 보완이 예, 됐거든요. 많은 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쵸. 예, 횡단보도 앞에서는 원래 어차피 일시정지인데 그쵸. 그러면 이게 왜 입법이 새로 되는 거지? 다들 의문인 사람들이 많았고 맞습니다. 이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좀 두 갈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없는 경우를 먼저 짚어보면요. 별도의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그리고 직진 차량 신호등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게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정지를 한다거나 예. 혹은 신호등 앞까지 이동을 해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이동하시면 가면 되고요. 되시고.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정지했다가 지나가고 나서 신호도 바뀌고 나면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진 차량이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요. 예. 그리고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잖아. 예? 같잖아. 왜요? 같은 거지 지금. 아니 근데 방금 얘기했던 건 적색, 지금 방금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렇고요. 예. 그리고 우회전 직후에 또 다시 횡단보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이때도 이런 경우가 큰 길에선 제일 대부분이죠. 맞아요. 예. 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주시고요. 없으면 서행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적발이 많이 됐나 봐요. 정말 많이 됐어요. 네, 지난 주말에 거의 뭐 2명 중에 1명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다들 공통적으로 규정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직관적이지 않아.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왜냐면 예. 신호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일반 신호와 동일하게 적색 신호 앞에서는 멈추시고요. 그리고 녹색 화살표 신호에서는 서행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때는 화살표로 신호등이 돼 있으니까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람이 있으면은 멈췄다가 서행하면서 지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여전히 직관적이지 않아. 근데 사실 저도 뭐 당장 이 우리 목동 앞에서만 해도 이제 뭐 전 끝나면 이제 집에 막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때도 이제 우회전 하실 때 사실 서행은커녕 예. 쌩 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우회전을.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진짜 규정을 많이들 모르시는구나. 알면서 하면 더 나쁜 거겠지? 뭐 이렇게 혼자로 생각하면서 간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반에는 경찰분들도 말씀이 다 달라가지고 맞아요.
이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었고 너튜브에서도 콘텐츠들로 많이들 다루더라고요. 이 혼선이 없이 다들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얼마예요 이거? 범칙금이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예.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류 같은 경우에는 또 범칙금을 내면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범칙금 내란 얘기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르구나.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네, 그렇습니다. 신호 위반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고전 문구가 귀한 몸이 된 이유입니다. 예. 요즘 문방구를 가는 발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고전 문구를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고전 문구. 네, 제가 방금 발음을 잘못했는데 문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문구 완구. 수수깡 같은 거?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장난감 같은 거. 예. 네, 그런 것들. 우리가 1980년 중반에서 2000년 초반에 나온 문구들을 고전 문구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문방구를 돌아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예전에 생산된 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아하. 아주 묵혀진 거를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거죠. 그래서 문방구를 많이 돌아다니는 문방구 탐방의 줄임말인 문탐이라는 문탐? 신조어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전 문구가 많다라고 소문이 나는 곳은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하루에 다녀가실 정도로. 하루에요? 네. 오. 혹시 뭐 이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래요? 네. 어떤 특정 캐릭터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인형 옷 입히기. 그러니까 종이를 잘라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옷을 위에 올리면 그게 인형 옷 입히기였던 거예요. 알아요, 뭔지. 뭔지 알아요? 예. 그 위에 이렇게 거는 거 떨어지면 막 울고 막 이랬거든요. 그 문방구랑 그리고 완구점 장난감 가게 요 앞에 많이 그거 걸어놨었거든요. 맞아요. 입구 쪽에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쵸. 예시로.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찾는다거나 뭐 세일러문이라든지 고전 캐릭터가 그려진 뭐 필통, 다이어리, 편지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찾는 물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SNS에는 이제 구매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예. 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내돈내산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쵸? 엄마 500원만. 그쵸? 그리고 뭐 새콤달콤한 캔디 사 먹으려면은 어떤 맛을 먹어야 되나 한참을 고민했어요. 모든 맛을 사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다 사 먹을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어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먹을 것도 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런 불량식품 같은 거. 불량식품 같은 그쵸.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마냥 행복하게만 했던 어린 시절을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향수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게 되는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돈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게 어떻게 돈이... 예를 들어서 웨딩 피치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웨딩 피치요? 몰라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그런 표정 지으면서 얘기하지 말아요. 얼마나 소중한 캐릭터인데 나한테. 그래요? 그 세일러문이랑 맞먹는 아이라고요. 야, 이거 봐봐. 정말 얼마나 예뻐. 작가님이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웨딩 피치. 사진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네요.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대부분의 만화 영화에 이제 환장을 하는데 이건 뭐 유술봉으로 내가 악마를 퇴치해야겠다. 전혀 관심이 안 가요. 큐티하니는 좋아요. 큐티하니. 예, 알겠습니다. 큐티하니. 오. 됐어요. 예. 제가 유술봉으로 퇴치하고 싶네요. 이 유술봉은 980만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얼마요? 980만 원. 980만 원이요? 그렇죠. 이게? 저 그거 갖고 싶어요.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서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오. 네, 뭐 적게는 100만 원대로 팔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고전 문구가 굉장히 높은 값에 팔리기 때문에 다들 막 서랍을 뒤져가지고 이제 중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구나. 장난 아닙니다. 옛날 그 잠자리통 있잖아요. 에이. 그 채집통. 뭔지 알아요? 꼭 그런- 형광색이었어요. 초록색. 맞아요. 빨간색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값어치가 있나요? 근데 그런 것도 고전 문구에 해당은 되는데 이렇게 높은 값에 팔리진 않죠. 캐릭터가 중요하구나. 그쵸. 캐릭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뒤에서 나옵니다. 네. 예. 요즘에 이곳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아하.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네, 요즘 찾기가 조금 어렵긴 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볼게요. 네, 요즘 이곳을 찾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문구, 완구부터 불량식품까지 안 파는 게 없는 어린이들의 마트죠. 어딜까요? 1번 키즈카페, 2번 백화점, 3번 문방구. 아하.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뭐야 이거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 웨딩 피치? 릴리 데이지를 모르시다니. 라면서 많은 분들이 규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야,
일어나세요, 여러분. 다 같이 요술봉으로 무찌릅시다. 가지 않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일본거 아니야? 너무해, 너무해.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발음이 새네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죠. 컬처 클럽의 카르마 카멜레온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3번 문방구였죠. 문방구 관련된 추억들 다들 많으실 거예요. 선정답자 13987422 쓰시는 분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반 정답자 4747 오장봉님, 나정희님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4747 쓰시는 분은 40년 전에 고무로 만든 플라스틱 기차가 문방구 앞 처마에 걸려있는 걸 보고 어머니께 사달라고 저러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어요. 저는 문방구 하면은 그 문방구 앞에 있던 게임 중에 수왕기라고 있어요. 수왕기랑 에어울프 그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네요. 허구헌나라고 해가지고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 우리 오늘 노탁의 맛맛으로 함께 할 텐데 왜 노탁석이 아니라 노탁이냐? 한 분이 오늘 빠지셨죠. 이분에 대한 규탄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오늘 노중훈 탁재영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혼밥 혼술 맛집으로 함께 할 거예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하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의 맛맛. 노중훈, 탁재영, 우리는 노탁이에요. 노탁 영원한 맛 선생님 할매 밥 됩니까의 저자 맛꼰대 노중훈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행교회 교주 우리술 익스프레스의 저자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오늘 뭔가 또 이제 예쁘게 입고 왔어요. 네, 오늘은 뭐 이제 비 오는 날이라 오토바이 출근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제 좀 예쁨 쪽에다가 가중치를 더 보자. 네. 이 사실 우리 화요일마다 탁 PD님 어떻게 입고 오시나 확인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영님께서 오늘도 왕멋짐 탁 PD님 모자가 안 벗겨지는 게 신기해. 모자인데 이게 뭐 벗겨질 이유가 네. 오늘 그 모자 안경 고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 안경, 그다음에 머플러, 그다음에 네. 겉 자켓 네. 중에 네. 그분의 지분은 얼마나 됩니까? 이 요소 중에. 그치. 네. 지금 보니까 이 머플러 빼고는 다 그분 그래요? 점지를 받은 거네. 우리 여자친구분이 정말 센스가 좋으세요. 그럼 그분 아니면 옷을 못 입습니까? 뭐 벗고 돌아다니겠죠. 그럼 뭐 이렇게 여쭤보죠. 네네. 노종훈 작가님 오늘 이제 그 입고 오신 옷에서 네네. 그분의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0%입니까? 내 돈 내산, 제 돈 재산, 제가 직접 꾸민 뭐 코디랄 것도 없죠 사실은. 전들 단순하고 심플하고 좀 정제된 패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평소에 여자친구분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시나요? 기울이죠. 그래요? 그거는 큰일 나죠. 그래요? 그럼요. 기울이면 큰일 난다고? 오늘 스텝이 꼬이네. 아이고, 그래요? 당연히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일 뿐이고 옷은 내 맘대로 입는다. 옷은 내 맘대로 입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또 저를 위해서 코디도 많이 해주시고 늘 그래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디를 많이 해준다. 네네. 근데 이거 말이 저기 많아지니까 실수가 잦아지고 있어. 패스트 패션 전문 이런 데 가서 그냥 예. 맨 앞줄에 걸려 있는 거 다 모으면 이런 패션이 돼요. 왜 그래요 또? 뭐야? 또 자기 이쁘게 입고 왔다고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이럴 때 내가 한번 좀 스포트라이트 좀 그래? 받아보자, 오케이, 좀 알았어. 챙겨보자. 좀. 몰아주기. 사실 예쁘게 입고 온 건 맞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건 고글이에요? 이 안경이요?
그 어디까지가 안경이고 어디서부터가 고글이요? 모르죠. 안경과 고글이 합쳐되어 있는 형태랄까? 아 그래요? 네. 이거 한 개입니다, 한 개 이거 이렇게. 네.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고글인가요? 옆에 이제 다리 쪽. 그런 느낌이 있겠네. 그러니까 네네. 뭔가 스포츠성이 좀 강조되면 고글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군요. 음식 송- 코너입니다. 음식 코너예요. 알겠습니다. 네. 음식의 예. 색깔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예, 예. 패션에도 나도 관심 많으셔가지고 송지선님께서 힌트 요정 소장님 힌트 부담감으로 안 나오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네. 아니 우리 안성찬님도 네. 우리 이우성님이 얼마나 핍박과 박해에 힘드셨으면 네. 유유유유 이렇게 저는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떻게든 거들려고 저는 했었어요. 이 중에 누가 네. 박해했을까요? 그러게요. 아, 어떤 누가 거로 박해한 건지 그 모르겠는데. 오해를 네. 하고 계신데요. 예. 힌트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뭐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게 아니라 예. 사적 이익을 너무 우선시하시고 그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안 나오고 계신 거고 이쯤 되면 프로 불참로, 상습 불참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사적이 안 추구하는 사람 있어? 난 라디오가 우선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앞으로 그러면은- 공익을 위해서 그럼요. 라디오를 하시거든요. 네네. 모든 출연료를 저희에게 기부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출연료가 안 나가요. 아 그렇구나. 노 작가님한테는 한 번도 네네.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권경은님 혼점하면 혼자 점심 식사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혼점하면서 허지웅 씨를 듣고 있는데요. 비도 오고 혼밥 혼술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 아이템 이 주제가 너무 딱 맞네요. 잘 그럴 맞았네. 수도 있죠. 근데 뭐 늘 오. 말씀드립니다만은 네, 술은 적당히. 술은 적당히. 술은 적당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혼밥 혼술. 그렇습니다. 혼밥 혼술. 웅비는 뭐 혼밥을 굉장히 자주 하지 않습니까? 혼밥은 뭐 이제 일상으로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죠. 혼술은 오래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이제 그 안 하는 편입니다. 그 사실은 뭐 한동안 혼밥력 테스트 뭐 10개명 이런 게 있을 정도로 혼밥이 조금 이렇게 약간 생소하다 또는 혼밥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꽤 됐어요. 혼밥이 뭐 한 너무 10년 된것 자연스러운 같아요. 현상이죠. 혼술도 그렇고. 왜 뭐 혼자 어디 가서 뭐 먹기 미션으로 주고 그렇지. 이런 게 이제 10년 전에 맞아요, 이야기고 맞아요. 지금이야 뭐 맞아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진짜로. 혼자 가서 먹는 전용 식당들도 많이 그럼요, 나오고 그럼요. 그런 것들이 네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탁 PD님이 들려주시는 혼밥 혼술에 대한 TMI 역사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트렌디한 주제를 다루다 보면 자꾸 무슨 저 경제 분석 이런 것처럼 돼버려 가지고 지난번에 본인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CNN 뭐 없나 기후가를 봤는데 없었고 없었고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가 재밌는데. 자, 여튼 그래서 지금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코로나19가 길어지니까 이제는 뭐 혼밥이 하나의 문화가 된 건 뭐 당연한 얘기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혼밥을 하게 되면 뭐 우울감이 심해진다,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따돌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혼자 먹더라도 간편하고 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 이런 예. 인식 문화로 변모를 했고요. 그렇지.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가구의 31.7%가 1인 가구랍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의 한 그 69.2%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장소 상관없이 혼밥을 하는데 그럼 혼밥을 하는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간편하니까? 일단 가장 많은 이유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아 정말? 네. 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가 좀 재밌어요. 네. 세 번째 볼까요? 오. 나의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고 그런 싶어서. 것도 있어요. 그런 내가 것도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먹을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세 번째로 많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같이 먹기 싫어서. 이것도 말 되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리고 있어요. 30대 이하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식습관 때문. 요런 이제 약간 좀 30대 이하라고 하면은 좀 긍정적인 이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이유. 이게 나이별로 걸리네. 네, 그렇죠. 오. 그래서 그 조용준 작가님이라고 유럽 도자기 여행으로 유명한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 블로그에 혼밥에 대해서 되게 잘 고찰해 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우리한테 그 혼밥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일본 만화인데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럼요. 네네네. 예, 그럼요. 너무 유명하지. 네네. 고독한 고독한 미식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주인공이 중년의 수입 잡화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매 에피소드가 음. 점심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고민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심지어 그 흔한 연애 관련 에피소드도 안 나옵니다. 그 사는 게 참 행복해 네. 보여. 그 이분은 맨날 하는 고민이 뭐 먹을까요? 맞아요. 어휴.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 음식을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주인공을 그려내고 있는데 맞아요. 요게 이제 연재될 당시는 94년부터 9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일본에서 장기 불황이 시작이 됐지만 사회 전반적인 위기감으로 좀 번지기는 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혼자 식사를 하는 게 좀 독특하다. 이 사람 참 취향이 독특하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 그래가지고 요게 18화짜리 그 단행본으로 이제 묶어서 출판되고 3세 만에 이제 절판이 됐어요. 예. 근데 오히려 나중에 불황이 나중에. 심해지면서 아. 이 만화가 꼭 내 얘기 같아. 아하.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 막 드라마화까지 되고 네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오히려 역주행한 그런 재밌다.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일본도 90년대 초반에는 혼자 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라멘 가게에 그 독서실 칸막이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설치되기 시작한 게 93년 무렵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후쿠오카의 유명 라멘집에서 이런 시설을 처음 도입했는데 이때 이유가 설문을 돌렸답니다. 손님들한테. 그래서 네. 젊은 여성 손님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라멘집에 들어가서 추가사리 주문하는 게 부담돼요. 남들이 나를 많이 먹는 여자로 볼까봐.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일본적인 게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의 눈치 되게 신경 쓰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남의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드시라고 이제 그 칸막이를 해놨더니 재밌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정말 막 유명인들까지 오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큐슈잖아요. 이제 요게 전국적으로 막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2013년부터 그 M본부에서 리빙 언론 그건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었죠. 예. 그 출연하시지 않으셨었나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냥 MBC 나 혼자 산다라고 해요. 뭘 M본부 리뷰 언론이라 그래. 일부러 그랬어. 다 하는 걸. 일부러 그랬어 지금 방금 전에 네네. 이혜민님께서 노 네. 작가님 M본부에서 네네. 윤디한테 이 도현이 형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윤디한테 M본부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누가 제보 들어왔습니다. 제보하셨어요. 안녕하십시오. 야 근데- 일부러 아니야. 그랬어. 일부러, 근데 일부러. 윤도현 씨가 그때 바로 아니 그러면 SBS에 가면 SBS를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SBS다. 아 정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매력 없이 느껴진다. 자, 여튼 그래서 요게 10년이 될 정도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아, 그렇지. 인기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이제 경쟁이 심해진 사회 속에서 쫓기듯이 움직여야 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혼자 온 손님들에 대한 배려를 키우고 있는데 아예 혼밥을 전면에 내세운 그런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삼겹살, 불고기 이런 거 혼자 먹기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1인 메뉴가 많아지고 있고 배달 업체들도 아예 그 이제 앱에 들어가 보면은 맞아요. 1인분 배달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어허. 그래서 1인 뭐 네. 혼술 세트 이런 게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혼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HMR이라 그러죠. 그 홈밀 그다음에 뭡니까? 키트? 이거? 키트. 네. 근데 왜 HMR이야?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인가 뭐 그런 걸 네. 거예요. 그래요?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HR이 이제 그 홈 인적 밀 자원. 리플레이스먼트. 아 그렇죠. 네네. 네. 뭐야? 막 난무합니다. 조사를 하는 여튼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가정 간편식 아, 또 나날이 뭐야, 인기를 이게.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주변으로부터 애정을 받고 있으면 혼밥을 먹든 함께 모여서 뭐 웃고 떠들고 먹든 큰 차이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현실보다는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혼밥이나 뭐 이제 그러니까 혼밥이라는 게 더불어 밥을 잠시 쉬는 사이에 즐길 수 있는 혼자만의 오롯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을 우리 허지웅 씨와 함께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아주 좋은 정리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혼밥에도 확실히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가 있구나. 너무 그럼요. 신기하다. 그럼요. 근데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혼밥이 전통이 우리도 사실 길어요. 기사식당. 기사식당. 예. 나는 그다음에 좋아. 뭐 그럼요. 뭐 예전에 포장마차 분식 스타일의 포장마차 이런 거 거의 다 아, 맞아요. 혼자 가서 간편하게 드시고들 오고. 그 새벽에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올 때 잠깐 네. 나가서 먹는 우동. 기계 우동, 그렇지. 기계 짜장, 국수 그런 것들. 아. 예. 그 왜 미국 화가 중에 예. 그 에드워드 호퍼인가요? 그 예. 카페. 밤에 이렇게 밤새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다들 혼밥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혼술 혼밥이었나요 그게? 아 둘씩도 앉아 있긴 하죠. 갑자기 라면집을 그 집이 라면집이었나?
근데 진짜 탁 PD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그냥 백반을 넘어서서 예. 1인용 회를 1인용 모둠 회를 파는 집들이 꽤 생겼고 아하. 그다음에 일본처럼 1인용 한 사람만을 위한 맞아요. 화로가 놓여 있는 고기 구이집도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특정 직업, 뭐 특정 계층들을 위한 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사회상을 반영해서 맞아요. 모두가 혼밥 혼수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게 된 이제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GDP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뭔가 혼자 먹는 문화가 더 많아진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어찌 보면 좀 더 이제 존중하는 그런 문화도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혼밥도 물론 좋습니다만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랑 같이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을 때 또 맛이 정치가 또 배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요즘 많이 느끼고 계신가요? 자주 못 보죠.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나 지금 여자친구 얘기한 거 아니었는데? 아 저도 저 어머니. 지금 여자친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니 왜 방송 시간에 그러니까. 아까 그 되게 공적인 일이라고 하셔놓고 왜 아, 사적인 네네. 이야기를 어쨌든 고로상은 그렇습니다. 아, 진짜. 진짜 특이한 게 그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는 걸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해요. 맞아, 거부해. 거부하지. 그런 장면이 있었나?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영업 중이니까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미팅 예. 끝났으니까 같이 식사라도 하러 가시죠. 아닙니다. 하고 다음 약속이 있어서 이거 나온 황급하게 다음에 자리를 뜨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 저는 그 장면 기억나요. 뭐요? 그분이 어지간해서 먹는 거를 마다하지 않는 분인데 네네. 후쿠오카에서 네. 나 라멘집은 이제 그만. 아. 후쿠오카에 왜 이렇게 라멘집이 많아요? 어디 가도 많지 뭐. 후쿠오카가 제일 많아. 그런 거예요. 제가 통계를 봤어요. 그리고 어느 라멘집이나 줄이 서 있어. 후쿠오카는. 왜 그런 그분 걸까? 그분 에피소드 또 잘 보다 보면은 한식집도 은근히 많이 가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맞아, 있는 맞아. 한식집. 한국도 오고. 네네. 맞아 맞아. 야키니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네. 약간 빠지긴 했는데 우리 짧게 그러면 그럼요. 첫 번째 집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피읍집이고요. 여기는 예. 이탈리안 스트리트 푸드를 표방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업장인데요. 이 사장님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2018년인가요? 이탈리아의 토리노로 음식 유학을 갑니다. 토리노. 네, 그래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바로 업장을 열었는데 영업을 하다가 좀 쉬었어요. 문 닫고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쪽 뭐 합정동, 망원동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고정 팬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맛있어서? 언제 문을 열어주는 촉각을 세웠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9월에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진짜 환영해드리는 바이고 현재 지금 메뉴는 피자, 판제로티, 깐놀리 딱 세 가지를 팝니다. 빤세로티가 뭐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자는 이제 세 가지 그 종류의 피자를 파는데 여기 가장 돋보이는 지점은 이탈리아 음식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토종미를 사용해요. 그리고 그래서 당연한 그런 데 얘기가 있어. 되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직접 반죽의 그 배율도 맞추고 직접 다 반죽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피자를 먹었을 때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거북함, 더부룩함, 답답함이 전혀 없고 너무 빵이 맛있어요, 진짜. 아하. 빵 사실은 피자라는 것도 피자 빵만 이렇게 도우만 따로 먹었을 때 맛있는 집이 진짜 맛있는 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여기 이제 메뉴 중에는 가장 기본적인 클래식 피자라고 할 수 있는 마르게리타 피자. 아시죠? 모짜렐라 치즈, 그다음에 바질, 토마토 소스 들어가잖아요. 여기다가 뭐 방울토마토나 브라타 치즈나 또 이렇게 바질 페스토, 피스타치오 바질 페스토가 더해지면 곰의 마르게리타 피자라는 이름으로 팔고 계시고 이분이 사실 또 채소 소믈리에이기도 하세요. 이 사장님이. 채소 소믈리에? 네. 그래서 여기 비건 피자도 있습니다. 치즈가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웅디가 물어보신 판제로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피자 튀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피자를 반씩 접어가지고 튀겨서 먹었던 데서 유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소 있잖아요. 속재료는 피자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4종류를 내는데 정말 아주 훌륭한 반죽에다가 예를 들면 뭐 햄 치즈 또는 토마토 치즈 또는 뭐 참치 치즈 이런 식으로 또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파이스 라구라는 속재료를 넣고 튀겨내는 피자빵 뭐 이탈리아 피자 군만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 피자- 깨사디아 비슷하기도 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겉이 더 단단하겠죠 아마. 되게 부드러워요. 여기 스타일. 부드러워요? 근데 이 집이 또 굉장히 아름다운 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장님이 업그레이드? 피드백을 받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해 나가서 사실 이미 굉장히 훌륭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깐놀리 진짜 각광받는 이 집의 메뉴 중에 하나인데 뭐야? 깐놀리 뭐냐면 저 딱딱한 과자 부분 있잖아요. 저걸 쉘이라고 하는데 튀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 직접 만드신 화이트 치즈를 넣는 거예요. 요거 똑 부러지면서 저 치즈가 쫙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탈리아의 되게 국민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파는 집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파는 집이 많지 않은데 이 집은 그래서 저 작은 규모에서 굉장히 깊이감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이탈리아 3종 음식을 판매하는 메뉴가 테이블 2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이름이 뭐라고요? 깐놀리. 깐놀리. 깐놀리 뭐 까놀리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면 그건 과자예요? 그렇지. 겉에가 과자. 쉐리라고 하는. 디저트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죠. 디저트라고 피자 드시고 반제로티 드시고 사실은 반제로티도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먹던 음식이기도 해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편리하게 캐주얼하게 드실 수 있는 하지만 음식의 실력은 엄청난 대단한 내공을 갖고 있는 그런 집이 저 되겠습니다. 까눌리가 저 대부에도 나와요. 맞아요. 킬러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처리하기 전에 예. 저 자기 집이랑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예. 그래 까눌리 사오라고 맞아요. 알았어. 그러고서는 그거예요. 사람 죽이러 가요. 네. 네. 까놀리, 까놀리야. 깐놀리 뭐 여러 가지 발음으로 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라서. 그나저나 원래는 참 그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맛집을 많이 소개하셨었는데 네네네. 언젠가부터 이렇게 이름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나옵니다. 나와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이유가, 변했을까? 이유가 네. 있겠죠. 네. 자, 우리 오늘 혼밥 혼술 맛집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요즘 혼술을 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위스키에 탄산수 또 레몬 등을 넣어서 만든 이것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칵테일의 일종이죠. 이름이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하이볼, 2번 미러볼, 3번 탱탱볼. 힌트.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먼저 해보시죠. 예. 당연한 얘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예. 노탁석의 맛에서 추천해드린 식당을 가서 드셔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이 별론데 저희는 모든 사람마다 다른 취향의 차이 알겠습니다. 진짜 하이 존중해드립니다. 하이 별로다. 별론데 정말 그 별로. 하이 이번에 별론데. 그 예. WBC에서 예. 우리가 그 성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특히 그 일본전에서 굉장히 그 실망감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볼 판정 시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이거 정말 스트라이크인데 볼을 부른 거야. 그래서 이강철 감독님이 아니 그게 어떻게 볼이야? 그러니까는 그 심판이 하이 보르데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난데? 난데? 내가 생각해도 저게 난데? 하이 보르데스. 네. 시민 이우성님과 전화 찬스합니다. 자, 우리 구관이 명관이다. 정답 아시는 예.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성수의 혼술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운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노탁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죠. 노중훈 작가, 탁재현 PD와 함께 오늘 주제는 혼밥, 혼술 맛집이었습니다. 3283 쓰시는 분이 힌트 듣는 재미가 아우 쏠쏠해요. 9회 말 조합 말로 3점 차로 지고 있는 허지용 쇼 노중훈 투수 던졌습니다. 하이볼인데 이걸 휘두른 탁재현 말로 홈런. 감사합니다. 네. 내가 참그 말로 홈런. 받기 어려운 감사합니다. 네네. 힌트였는데 리액션이 저는 좋았어요. 그 맞는 순간 느꼈어요. 좀 폭판으로 쏠렸다. 아, 그래요? 지금 쭉쭉 뻗어나간다. 딱 느꼈습니다. 네. 저는 그 야구 얘기하시길래 그냥 하이볼이에요 뭐 그냥 이렇게 할 줄 알고 표정이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재밌었어 마지막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아까 고독한 미식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 약간 좀 이렇게 일본이 그렇죠. 네. 연결이 되면서 그렇구만요. 상당히 맥락이 있는 아니 웬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죠? 여기까지야.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오늘 옷 색깔도 완전 네네. 언더테이커 같이 입어가지고. 아이고. 오늘 9712 쓰시는 분이 이번 주말에 15년 만에
서울을 갑니다. 업무 끝내고 덕수궁에 갈 건데요. 거기 보고 나서 밤에 간단히 갈 만한 저녁 겸 술 곁들일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데 네. 여기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조금 그 사연을 늦게 올려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덕수궁이 중구잖아요. 중구 정동이잖아요. 예, 예. 그 근처에 있는 제 그 리스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탁 PD님이 이제 식당 안내해 주실 때 저는 그거 하나도 안 듣고 아. 요 사연 문자 해결에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안 듣잖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마이동풍. 예예예. 그래서 오늘 혼밥 혼술 맛집 우리 두 번째 맛집 탁재영 PD님 네. 사입니다. 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팔탄면? 기역집인데요. 여기는 정말 따끈따끈한 맛집인 게 왜냐하면 아. 제가 지난주에 정말 우연히 들른 집입니다. 예. 근데 저기 정말 이게 외부에서는 아무런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또 신경 써서 꾸며놓으셨을 텐데 예. 그냥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그리고 별로 기대를 할 게 없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아니 선생님 그리고 여기는 우연히 찾기에는 네. 그냥 원래 유명한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짬뽕 집인데 예. 이게 사실 체인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만 배운 다음에 다 개인이 차리는 거래요. 근데 이제 체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체인인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기술을 가르쳐주고 창업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는 주는데 뭐 이렇게 재료를 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안에서 조리는 다 이제 개개인의 손맛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집을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이때 사실 이제 오토바이 타고 지방을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예예예. 근데 이제 그 경로상에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들어간 집인데 이럴 때 좋지. 들어가 봤더니 응? 아니 우리 다음 주제가 혼밥 그 혼술인데 거기 너무 딱 맞는 집인 거예요. 여기 지금 네. 이 사진이 있는데 이거 직접 찍으신 건 아니죠?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이 사진이 있는데 네. 정말 그 모든 테이블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짬뽕을 정말 빼곡하게 들고 계시는데 혼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다 네. 여기 그러네, 지금 사실 그러네. 반 시골인데. 그러니까 요 그 벽으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예. 1인 식탁이 쭉 있고 그다음에 예. 심지어 이렇게 테이블들도 다 칸막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혼자서들 많이 드시러 오신다는 집인 거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혼자 네. 들고 드시고 계세요. 그러네. 그래서 일단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 요게 제가 나중에 또 검색을 해보니까 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싸지? 짬뽕이 일단 8,000원, 예. 그리고 짜장면이 6,500원, 어? 짜장밥은 더 쌉니다. 5,500원. 아 이거 중요한 게 탕수육이에요. 그리고 탕수육이 이거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자가 10,000원, 중자가 15,000원. 너무 좋다. 가격이 저렴하네. 탕수육 소짜는 짬뽕 하나 시켜서 먹으면 딱이지. 그렇게도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이 집에 일단 군만두 2알짜리가 있습니다. 2알짜리. 네, 그러니까 짜장면이나 짬뽕 먹으면서 군만두 2알 딱 시키면은 그거 1,000원이에요. 아, 그거 좋다. 그리고 1인 탕수육이 있습니다. 1인 1인 탕수육. 1인 탕수육. 오. 1인 탕수육 3,000원. 세상에. 근데 3,000원이면은 에이 뭐 3,000원짜리 탕수육 그러겠는데 본격이야. 일단 튀김 상태가 너무 좋고 게다가 튀김옷이 찹쌀 탕수육이야. 그리고 좋아요. 뭔가 이렇게 채소가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 채소는 예. 야채 딱 한 가지 들어갔는데 없어도 돼요. 소스가 딱 먹어보면은 계피 향과 사과 향이 풍기는 정말 제대로 된 탕수육 소스입니다. 그럼 여기 짬뽕이랑 탕수육은 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아시는 분은 많이들 가보셨을 그 네네. 땡동 짬뽕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짬뽕은 그래요. 짬뽕은 그래. 네네. 짬뽕은 그래서 고기 반 그 해물 반 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잘 만든 짬뽕이에요. 그래서 약간 걸쭉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가지고, 탕수육은 네. 다르다. 탕수육은 이 집만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또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다른 그 이 이름을 쓰는 집에도 이 1인 탕수육이 있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워낙에 이제 혼자서 많이 오시니까. 근데 이거 정말 이건 1인 식사를 위한 최고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갖고 그렇죠. 있네. 1인 탕수육 3,000원짜리인데 왜 그러니까 이렇게 싫해? 이를테면은 짜장밥 시키고 군만두에다가 탕수육까지 시켜도 그러면 5,500원에 1,000원에 3,000원. 그럼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넘어. 그러네. 네. 아니 지금 3,000원짜리 탕수육 1인 탕수육 지금 사진 보세요. 네네네. 엄청 실해. 네, 그렇습니다. 색깔이 약간 밝은 계통의 튀김이네. 네네네. 이렇게 많이 준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짬뽕 밥을 먹었는데 짬뽕 밥도 아주 기본기 탄탄한 고기 플러스 해산물 베이스 그런 짬뽕이고. 저 이 스타일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 싫어하는 네네. 분들은 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너무 여기 진하다고. 이제 마지막 활용 점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셀프 계란 후라이 바. 요건 못 참지. 그래? 그 달걀 프라이는 그냥 무료? 그렇죠. 오. 네. 그래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예.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달걀 프라이를 해가지고 얹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도 작가님은 여기 짬뽕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 스타일.
아 원래 그 체인으로 유명한 저 집. 뭐 근데 근데 이제 체인으로 이름이면은 유명하기보다 어. 그 동네 짬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충청도 그러니까. 쪽에. 그렇지. 조 네네. 스타일이 약간 진해서 맛이 네, 근데 이제 강렬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짬뽕집들이 워낙 전국에 어. 제가 뭐 기가 막힌 집들 알고 있잖아요. 예. 네. 거길 더 좋아하죠 당연히. 아 그래. 네네네. 그렇구만. 근데 저는 근데 어쨌든 저기 여기는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예. 혼자 닦아가지고 사실 혼자 드셨을 때 특히 중국집의 경우에 음. 다양하게 먹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완뽕하고 나면 배가 음. 불러가지고 군만두 한 접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거? 아니 그냥 그렇다고 해줘.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2알 뭐 3,000원 탕수육이 있으니까 곁들여서 부쳐 먹기 너무 좋은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구성이 좋아요. 네네. 구성도 좋고 저는 이 짬뽕 사진 봤는데 당연히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다. 제 스타일이에요. 네네. 이 집이 담고 있는 어떤 정신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국도 이용해서 서울에서 청주 가다 보면은 중간에 팔탄면집에서 이제 나옵니다. 아 약간 네. 애매하다. 네네. 찾아가기가 근데. 근데 이 그 근처에 좀 약간 그 산단 같은 게 있나 봐요. 산단? 그러니까 산업단지 같은 거. 아, 예,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집인 걸로. 아니 저렇게 네. 꽉 차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정말 외딴 곳처럼 보이는 곳에 있는데 네네. 신기합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에 위치한 피읍집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좀 전에 그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기 그 긴급하게 여기 네네. 포장되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이 집 지금 그 예. 팔탄면에 이 집이요? 예, 땡동 짬뽕. 그거는 제가 식당 네. 또 안내할 때 빨리 찾아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모르는구나. 네네. 자, 우리 맛집. 자 일단 그 전에 그 아까 즉석 민원 해결 예.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담당 작가한테 몇 곳을 보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중구 정동에서 서촌이 굉장히 가깝거든요. 예. 그쪽에 위치한 제가 몇 분이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엄청난 수준의 뭐 칵테일바, 위스키바도 추천해드렸고, 그다음에 회를 기본적으로 하는 선술집도 하나 추천해드렸고, 다양한 그 양이 많지 않지만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몇 가지 메뉴, 그 안주와 우리 전통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집도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답장으로 가는 거죠? 네네네. 예, 덕수궁 들렀다가 우리 노 작가님이 추천하신 곳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저도 지금 답 나왔습니다. 네네. 예. 포장은 가능하나 배달은 안 합니다. 배달이 아니라 포장 여쭤보셨습니다. 네네. 그럼 되는 아, 거죠. 픽업은 됩니다. 그렇지, 포장해가지고 그렇지. 픽업됩니다. 네. 이정민님 포장 픽업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맛집. 자,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에 위치한 피읍집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60년이 넘은 냉면집이래요. 오,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60년. 깔끔합니다.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근데 참 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겠죠. 음. 이우석 소장님이 이 집에 대해서 신문에 몇 번 기사를 썼더만요. 시민 이우성님이 신문에 글을 쓸 자격이 있어요? 그게 아마 뭐 사실은 뭐 오피니언 코너 오피니언. 네. 옴부즈맨. 옴부즈맨 웃긴다. 옴부즈맨.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오래돼가지고 깜짝 놀랐고 저도 사실 참 모르는 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 메뉴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단출합니다. 물냉면, 비빔냉면, 사리 그리고 수육, 무침 수육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이 정도면 요새 냉면값 싼 겁니다, 진짜. 싸지. 엄청 싼 왜냐면 지금 겁니다. 여기 네. 냉면이 9,000원인데 엄청 네. 싼 거지. 엄청 싸요. 저 아까 그래서 아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냉면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냉면이야말로 가서 마련된 육수에다가 일단 면만 빨리 삶아가지고 말아주면 금방 나오고 또 차가운 냉면이니까 후루룩 먹기 좋고 뜨거워가지고 후 불어가면서 시간이 지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먹을 수 있는 사실 혼밥에 가장 또 적합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근데 평냉집은 다 좋은데 음. 수육이 너무 비싸요. 음. 수육이 너무 지나치게 비싸요. 그러니까 반 접시 있는 집이 참 좋아.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반 접시는 양이 적어. 어쩌라는 거야. 근데 진짜 좀 허지웅 같은 손님만 있으면 식당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솔직히 비싸지 않아? 평냉집 수육도 비싸지 않아? 비싸긴 하죠. 왜 비싼지 근데 모르겠어. 사실은 그건 뭐 평냉 그 집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세울 일은 아니고 사실은 뭐 파스타 집은 더 비싸잖아요. 그런 거?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집은 육수는 약간 뭐라고 희끄무리한 숭늉빛깔을 좀 띠고 있잖아요. 예. 저 국물은 고기와 동치미를 섞는다고 합니다. 고기 국물과 동치미 국물을. 근데 고기 국물 내실 때 아마 소, 닭, 그다음에 돼지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어차피 메뉴에 돼지 수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냉면 위에 소 편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닭도 쓰시는 것 같고. 근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고기의 어떤 육향보다는 동치미의 산뜻함이 조금 더 강조돼 있는 그런 국물이었고요. 그래서 그 약간 산뜻한 산미를 좋아하시고 훌훌훌 마시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냉면인 것 같고 예. 면은 제가 갔었을 때는 찰기가 아주 도드라지진 않았는데 메밀의 함량이 높아 보이진 않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뭐 오이채와 뭐 그 무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또 냉면집에서 냉면 한 그릇만 먹고 오면 너무 야멸차죠. 너무 야박하죠. 빈대떡이든 만두든 수육을 꼭 곁들이셔야 합니다. 근데 그 네네. 야 냉면만 먹고 오게 야멸차서 시키기에 수육은 비싸다니까. 비싸. 1인분에 막 25,000원 막 그러잖아요. 이 집은 소짜리가 18,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괜찮네. 냉면 한 그릇 하면 27,000원이잖아요. 그걸 상회하는 파스타집은 훨씬 많은데 뭘. 난 파스타를 안 먹어. 네? 파스타 안 먹어요 나. 그건 네 개인 입맛이고요. 파스타를 왜 먹어 내가. 예.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갔었을 때 저는 오픈하자마자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갓 삶아져 가지고 더 촉촉하고 더 보들보들하고 더 야들야들했겠죠. 솔직히 수육이 맛있어 보이긴 한다. 그죠. 저 기름 줄줄줄 흐르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니네. 마치 뭐 육즙 퍼지는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수육 저 자체로 맛의 완결성이 있고 뭐 면에다가 싸서 드셔도 되겠고 예. 반찬으로는 뭐 열무김치와 무김치 등이 함께 나오는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평양냉면집이 되겠습니다. 이거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니, 괜찮았어요. 수육. 수육 훌륭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냉면과 수육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어렵게. 골라야 한다. 그러면 수육이 한 아 정말 그 정도로 맛있었어? 수육이 더 좋았습니다. 여기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맛집 가볼게요. 네. 지금 우리 노 작가가 소개하는 걸 지금 듣고 있으니까 네. 오늘의 주제가 혼밥 혼술인데 너무 아니한 어떤 그 아하. 초이스를 가져왔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냉면집에 혼자 가도 냉면 먹고 둘이 가도 냉면 먹고 아까 그 뭐 피자 반제로티 이런 거 네네. 혼자 가도 먹을 수 있고 둘이 가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혼자 갔을 때 특화된 이런 1인 탕수육 이런 걸 좀 내놓으란 말입니다. 나 이거 듣다 보니까 너무 뭔가 설득돼. 그러니까. 오늘은 메뉴 선정부터 힌트 이르기까지 예. 탁진 혼자 하는 방송 같습니다. 예. 간만에 이런 날도 좀 있자. 좀 말로는 쳤댄다. 훌륭해요. 훌륭해서 그런 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술에 이번에는 특화된지 또 혼술. 가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잊을만 하면 또 다시 꺼내드는 저의 어떤 다른 정체성. 김포, 인천, 소상공인 부 홍보대사. 근데 네네네. 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김포를 한동안 등한시하셨어요. 좀 그랬어요. 되게 네네네네. 오랫동안 김포를 안 다뤘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시 김포를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리턴 투 네네. 김포. 리턴 투 김포. 네. 김포 장기동에 있는 비읍 바인데요. 예. 요 이름이 사실 요게 이제 그 힌디어예요. 네. 그래서 힌디어로 요 말이 그 아빠 또는 뭐 현자 또는 뭐 남자 어른을 좀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어서 바바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이제 아저씨집 뭐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힌디어로. 아저씨집. 근데 재밌는 게 이 집의 주인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네네네. 이분이 2018년에 이 집을 열었는데 예. 그 전에 인도 여행을 하시다가 한국 여자분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한국에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근데 유럽 쪽에 저성이 많아요. 이태리 제가 좋아하는 마리오 바바라는 감독도 있는데 네네. 그쪽도 바바. 근데 이제 이분 이름은 완전 독일식 이름이고 별명이 저 이름인 겁니다. 인도에서 이제 여행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 별명처럼 그래서 부르던 이름을 이 집에다 붙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어쨌든 혼술의 기본 조건 아주 쾌적한 바. 쾌적한 바. 그리고 친근한 바텐더. 하지만 한국말은 잘 못합니다. 한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한국말을 일부러 안 배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김포에 있는 집인데 네네네. 한국말을 못해서. 그러니까 한국말은 정말 필요한 거 합니다. 이거 7,000원. 이 맥주 맛있어요. 좋아요. 뭐 8,000원. 뭐 이제 다 해서 계산 얼마. 화장실 비번 1호 별 뭐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하시는데 예? 깊은 얘기가 되면 이제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배우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시시콜콜 떠드는 걸 다 알아들으면 자기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또 손님도 철학적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복잡한 얘기는 또 안 하게 됩니다. 그렇지. 네네네. 이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영어 연습도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얘기할 때도 뭔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그렇지. 얘기를 하게 되고. 왜냐면은 네네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문제라고 혼자 생각했던 거를 그렇죠. 최대한 간단한 말로 그렇죠. 영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사실 말하고 보니까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좋은데 근데 이거? 그런 어쩔 수 없는 거리감 네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좋네. 그래서 이 집에 그 술과 안주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일단 그 마스터가 엄선한 독일식 맥주 하지만 한국에서 만듭니다. 수제 맥주인가요?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의 수제 맥주인데 독일식
그 브랜드로만 좀 갖춰놨고 아무래도 독일 사람이 하는 그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추천을 맡기면은 지금 케그를 어떤 걸 그 맥주통을 제일 그 신선한 걸 땄다 이런 걸 또 알아서 또 신선하게 또 골라주기도 하고 뭐 안주도 그 독일식 소시지에다가 그 독일식 김치 있잖아요, 자우크라우트 예. 같이 볶은 거 뭐 그것도 있고 뭐 감바스도 맛있고요, 그 독일식 감바스. 피자 플람쿠헨이라고 하죠, 그것도 맛있고 이 집 추천 안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샥슈카. 샤슈카. 네네네. 슈카가 네, 뭐야? 이게 이제 토마토 소스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이제 빠뜨린 에그 인 헬이라고도 부르는 굉장히 밥도 되는 또 그런 안주입니다. 맛있겠다. 네, 맛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에그인 헬로 별칭으로 더 유명한 네네. 에그인 그런 헬. 메뉴입니다. 네네. 오, 피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도우가 없고 피자 소스랑 치즈 같은 거를 그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반숙 계란 요거랑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생각하면 메뉴죠. 피자 소탕. 피자소. 피자소? 피자소. 네, 그러면은 네, 네. 저게 원래 맥주 안주예요? 맥주 안주로 많이 먹죠. 그렇구나. 네. 먹어보고 싶다. 떠먹는 치즈. 떠먹는 피자차. 떠먹는 피자. 떠먹는 피자. 네네. 맥주 이렇게 맛은? 해서 맥주 맛은 당연히 국내 유수의 그 수제 맥주를 받아다가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이 집이 또 은근 인기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김포 장기 지역의 그 외국인들은 다 여기 모입니다. 그래요? 김포의 외국인 핫플? 그 핫플에 있습니다. 핫플에 네네네네. 있어요. 자기들끼리 또 소문 나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시면 이제 뭐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영어 대화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자기의 고민도 객관화시켜서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맥주와 안주가 맛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데. 이 혼밥은 모르겠지만 혼술은 특히 나가서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집에서 혼술하시면은 너무 과음하게 돼요. 그래. 이게 좋지 않아. 집에서 하면 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게 예. 되면 이렇게 계속 젖어들게 돼요. 마시면서. 그 집에 갈 이유가 없으니까 따로 그렇지. 거기에 대한 그 맞아. 마음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계속 마시게 되고 안 심리적인 좋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 이완감이 습관도. 생기겠지. 제가 맞아. 요맘때면 계속 그 얼굴책 그 앱에서 예. 네가 2016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라면서 뜨는 게 계속 있거든요. 있지, 있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전세 사기를 한번 맞아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깡통 전세. 근데 그때 저를 스스로 좀 칭찬하는 게 지금은 이제 다 웬만큼 이제 네네네.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게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혼자 알아 누워 있다가 처음으로 한 일이 그 김포에서 다리 건너가서 일산 가서 평양냉면 먹는 거였어요. 근데 네네네. 나 지금 방금 이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요? 이거 너무 까마득하다. 네. 이게 우리 프로 처음 시작할 때 네네네. 탁 PD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를 받을 때 네네. 요즘 안 좋아. 깡통 전세 때려 맞았던 전세 사기 당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네네. 나 까맣게 잊고 있었어. 무슨 일 아닌데. 네네. 맞아. 이제는 완전 훌훌 털으신 거죠? 뭐 완전이라기까지보다는 어쨌든 저 스스로가 납득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치, 그럼 됐죠. 다행이야. 아마도 시간상 다행이야. 마지막 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모든 면에서 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식단 한 것도 탁 PD님으로 끝을 맺도록 네, 저는 찌그러져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집도 사양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이 네네. 집도 정말 1인에 특화되어 있는 샤브샤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둘러 이건 앉아서 먹는 당연히 건데 여러 명 가야 돼. 1인이 먹을 수 있는 샤브샤브가 있다? 대박! 있습니다. 네. 부산 전포동이고요. 부산? 네네네. 여기에 1인 샤브샤브를 주 메뉴로 하고 있는 미음집이고요. 미음집. 여기가 그 부산의 번화가 서면이랑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전포동이. 네네. 그래서 예전에 원래 공구상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공구상가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 의해서 이제 독특한 풍광을 지닌 거리로 변모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좀 오셔가지고 좀 독특한 가게들을 많이 냈는데 진짜 많아요 이쪽에. 그래서 이 집도 좀 그런 거 중에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딱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작아요. 일단 모든 자리가 다 그 1인석이고 약간 그 바 테이블 앞에 돼 있는 그리고 이제 미니멀리즘 감성이 돋보이는 좀 그런 인테리어였고 자 그래서 1인 샤브 1인 샤브 15,000원. 만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1,500원.
1,500원. 1,500원. 야, 15,000원과 1,500원의 체감이 차이가 이렇게 참 큰가요? 그치. 일부러 지금 일부러 그런 거죠. 더 싸게 저기 느껴지라고. 1,500원. 1,500원. 15,000원을 먼저 듣고 나니까 1,500원 너무 좋네. 1인 샤브에 아까 15,000원도 사실 납득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1,500원이고 어허. 이 구성이 알배추, 숙추, 청경채, 그다음에 팽이, 새송이, 느타리, 버섯쌈중 여기에 구성도 좋아. 소고기 120g 120g.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가격이 그렇게 좀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추가를 원하면 다 그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뭐 이제 1,000원, 2,000원 어간이에요. 그래서 뭐 오. 쌀국수, 칼국수, 공깃밥, 물만두, 뭐 상추 쌈밥 이런 거를 곁들일 수가 있고 예. 고기도 당연히 추가로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봄에 요즘 봄이잖아요. 특별히 봄에만 가능한 게 있어요. 2,000원 더 내면 미나리 추가해 줍니다. 국물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그렇지,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기본 소스로 땅콩, 간장, 스윗 칠리 소스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2,500원을 더 내면 계란죽으로 깔끔하게 그거 먹어야지. 수 있습니다. 그건 절대 먹어야지. 그러니까, 죄송한데 네네네. 한 5만 원 나오겠는데. 이러느니 그냥 누구 아무나 한 명 붙잡고 동네 샤브샤브 갈까? 아니야, 저렴해, 저렴해. 아닙니다. 아니야? 기본 1인 샤브에다가 뭐 쌀국수 같은 거 맞아. 한번 추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계란죽을 더해도 뭐 한 14,000원? 훌륭해요. 15,000원 안쪽입니다. 훌륭해, 네. 훌륭해, 훌륭해. 맛있겠다. 훌륭해.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어른스러운 혼밥이 가능한 부산의 1인 샤브샤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데는 또 다 어떻게 알아?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또 출장 가면 혼자서 아무래도 1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많이 가본 거죠. 맞아요. 120g은 조금 작다. 좀 그렇긴 해. 고기가 좀. 아이 1,500원인데 이 사람 그래도 소고기인데. 고기 1인분 에이 참. 250g. 아이. 예. 알겠습니다. 자, 돌발퀴즈 정답자 0913-6324-3283 쓰시는 분 세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마 제가 드린 힌트를 보고 정답을 맞추셨겠죠. 그런가요? 하이 오르데스. 그런가요? 1번 하이볼이 정답이었죠. 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훈 작가, 탁재영 PD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서 계시나요? 나누어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신청곡은 딱히 뭐 내가 사연이 없다 싶을 때는 제목만 그냥 써서 간단하게 보내셔도 좋아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지금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4부에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9685 쓰시는 분. 운동 양말이 한 짝씩 구멍이 나서 그냥 모양은 다르지만 한 짝씩 신고 운동을 하면서 웅디방송 듣고 있습니다. 양말이나 신발을 꼭 같은 짝을 신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고 오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조금 다르게 세상을 사는 것도 용기나 여유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패닉의 왼손잡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양쪽을 다른 양말을 신으신 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상을 못했습니다. 발가락 양말이네요. 발가락 양말인데 양쪽이 발가락 양말이라 그런지 그냥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그냥 요가 같은 거 할 때 하는 건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실제로는 요가 할 때는 이런 거 신으시면 안 돼요. 미끄러집니다. 아무튼 그렇죠. 패닉의 왼손잡이 곡도 참 선곡 잘하신 것 같아요. 패닉이 여러 명곡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잡이랑 UFO 두 곡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9860 쓰시는 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자료 때문에 정신없이 모니터에 집중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제 귀에 이어폰을 빼고 귓속말로 이렇게 속삭이네요. 냉장고 안에 치즈 컵케이크 2개가 얌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무슨 연인도 아니고 왜 이런 거에 갑자기 신나고 설렐까요? 예나 지금이나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이 최고죠.
제가 지금껏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제 일상에 초대를 한 겁니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신청해요 하셨어요. 남편분이. 그러셨군요. 가족끼리 패닉의 왼손잡이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두 곡 듣고 올게요. 아유 오랜만에 좋네요. 7210 쓰시는 분이 아까 양말 사연 들으시고 미국인 학생이 집에 같이 사는데 그 친구도 그렇게 짝짝이로 양말을 신는다면서 자기도 그래서 짝을 안 맞춰도 이제는 어색하지 않다고 다양성이 좋다고 말씀하셨네요. 이 원칙과 맥락만 거스르지 않으면은 다양한 거 좋죠. 근데 이제 가끔 요즘 그 이제 봄날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동시에 좀 우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클레오파트라를 원래 흑인이었다라고 있었던 사실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다양성이라고 우기긴 좀 애매하죠. 그리고 아까 이분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디 보자. 유현일님이 아까 일상으로의 초대 자기도 이제 신청하셨는데 본인 사연은 소개가 안 되셔가지고 속상하셨나 봐요. 현일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름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이라도 더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중복 사연 있었죠? 중복 사연 어차피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내봤자 선물 안 나갑니다. 아까 그거였죠? 귀 속 귀에다 대고 뭐 냉장고에 케이크? 어차피 그 사연 마음에 안 들었어. 무슨 가족끼리. 광고! 오늘 허지웅 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내일은 초대석 코너 이 맛에 산다 있는 날이죠. 신작 영화입니다. 드림의 이병헌 감독 그리고 배우 고창석, 이현우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고창석님은 이제 두 번째 나오시는 거고, 이병헌 감독 내일 보겠네요.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자 기대해 주시고 끝곡입니다. 블러의 송2 이 곡 준비했어요.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신호 김진규, 저는 허지웅이었습니다.